외모와 내면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내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착각을 했어요. 사람 내면을 알아봐야지. 응? 내면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걸러야지. 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오만한 생각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본질을 꿰뚫고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가 있다고 하면 99%는 뭘로 판단해요? 껍데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이러고 다냐?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해져요. 첫 만남에서 주는 외모, 분위기, 그걸로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이요, 어떤 사람 내면을 알려면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그 사람이랑 시간도 오래 보내야 되는데, 그런 깊은 관계로만 인생이 구성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볍고 느슨한 관계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면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그쵸, 사람이 내면이 중요하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상호작용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내면을 본다는 거는 너무 이상주의적인 신념이에요. 오히려 대다수의 사회적 직업적 관계는요, 그 껍데기 관계입니다. 일시적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지금 그 연락처 쭉 보세요. 그 중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고석관계, 저정보관계, 얇은 관계, 여기서는 외모가 갖는 그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엄청 막 명품을 사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뢰성, 유능함, 사회적 지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비언어적인 소통 채널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시간이 없어.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도, 아니면 내면을 들여다볼 이유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 근거는 뭔가요? 그냥 보이는 거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외모 관리가 어떤 허영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게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그 외모 잘하고 다니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 아는 동생이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줬어요. 형,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두 효과. 첫눈에 새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그 첫 번째 정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첫인상이 한번 형성되잖아요. 이후에 모든 상호작용의 필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첫인상은요, 그 다음에 하는 사소한 실수들, 이런 것까지도 호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반대로 이 부정적인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뛰어난 능력도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이 프레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남자들은요, 다른 사람 딱 외모 평가하는데 한 3초 내에, 남자는 1초에서 3초, 여자들은 1초에서 30초 내에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평가를 끝냅니다. 특히 면접 같은 상황 있잖아요.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 상황. 그거는 결과가 처음 5초 안에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형성된 이미지가 이후 평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실험의 결과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파악하는 것은 그 순간에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을 판단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는 가장 즉각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가 뭐예요? 외모. 거기에 의존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광 효과도 있죠. 매력이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인데, 매력적인 외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관한 특성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지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쁜 애들이 착해. 솔직히 개소리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뭐 주변에서 잘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착하고 못생긴 애도 나쁘고,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오류에 빠지냐면, 인간은 이 후광 효과라는 것에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마음에 들면 그 무관한 특성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인지적 편향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집 앞에서 기다릴게. 이거를 차은우가 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인지 편향을 만들어 볼게요. 차은우가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모습만 떠올려도 구역질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1, 2, 3, 4, 5.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집 앞에서 기다릴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 편향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뭐예요? 이 외모가 단순히 보기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유능함, 지성, 신뢰성 뭐 이런 다양한 긍정적 자질의 대리지표로 작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이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원스 손다이크죠. 예, TH인데 제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여튼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1차 세계대전 중에 장교들이 부하를 평가할 때 그 방식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장교들이 어떤 병사를 우수하다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병사의 지능, 리더십, 성격 그 외에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장점이 나머지를 다 좋게 보게 만드는 그런 경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장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장교의 역할을 누가 해요? 우리의 뇌가 한단 말이에요. 몇 초 안에? 30초 안에. 여자는 30초, 남자는 3초 안에 그 장교가 딱 명령을 내려요. 쟤는 괜찮아. 그 다음에 뭐예요? 지능, 리더십, 성격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찾아볼 수 있는 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책에서 보고 저 책에서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에 비해서 더 지적으로 보이고 더 유능하게 보이고 더 자신감 있게 보이고 더 성실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게 학습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잘생기고 예쁜 친구랑 한 팀이 되기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본능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평가함을 시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설득력 있는 자산이 되고 상대방의 호의와 협조를 더 쉽게 이끌어내게 되죠. 이런 초두 효과와 후광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뇌는 한정된 인지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세상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 있잖아요. 저 여기에 들어있는 문구부터 제 표정이랑 코랑 이런 뭐 땀구멍이랑 뭐 피부톤과 여기 막 이 모든 것을 타이핑으로 면밀하게 묘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 많은 정보가 시각적으로 보면은 그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한정된 인지 자원으로 우리는 뭐예요? 실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을 뇌가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복잡한 양인데 그거 모든 것에 내가 자극을 반응한다면 정신병 걸린다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뇌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면밀히 분석하는 걸 안 하고요. 경험에 기반해서 간편한 규칙, 그걸 우리가 휴리스틱이라 그러는데 그걸 사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낯선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정보가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많아지게 돼요. 정말 그 데이터를 딱 압축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외모가 최고의 휴리스틱이 된다는 거예요.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가 자기관리, 사회규범에 대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구나, 성실함, 그런 긍정적인 특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특성이 직접 대화를 통해서 검증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외모를 통해서 어림짐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뭐 해요? 우리 뇌는 인지적 비용을 크게 절약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인상 형성 과정은 볼 때 그냥 좋고 많은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그 잘 관리된 외형이 찰나의 순간에 초두 효과를 유발하면 이게 첫 번째 앵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판단은 그 레벨에서 판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강력한 첫 번째 닷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어서 후광 효과가 활성화돼서 이 긍정적인 앵커를 기반으로 유능함, 신뢰성 이런 다른 미덕들이 추론되게 되고 그 경향성을 띠고 판단하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미 뭐예요? 긍정적 필터를 통해서 상대를 해석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범한 발언을 해도 통찰력 있다 그러고 사소한 실수는 인간적이라고 하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판단을 보류하고 이 사람 내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정확하냐? 아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미덕이 뭐예요? 속도와 효율성이잖아요. 이게 강화되고 사람이 인간이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바빠지고 이럴수록 점점 더 뭐예요?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외면을 가꾸는 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전략적인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진짜 기회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모에 영향을 안 받을까요? 기업 인사 담당자를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충격적일 정도로 일관되게 무려 84.2%의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외모, 이 겉모습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어요. 다른 조사에서도 57%에서 76% 이르는 수치를 보여주고 이 외모가 채용 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이 외모는요, 반드시 깔끔한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를 뽑아요. 근데 굉장히 널디하고 긱하고 천재 같은 외형을 일부러 하고 면접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다가 가치를 두는 자리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세팅을 하면 그렇게 본다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처음 출연하는 상황을 보고 비언어적으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략적으로 그 상황에 좋은 외모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 데니얼 해머매시가 못생긴 페널티와 뷰티 프리미엄을 정말 불편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외형을 잘 가꾸는 사람은 외형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평생에 걸쳐서 약 23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 더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런 소득 격차는 성별에 따라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의 경우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프리미엄이 8%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남성은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8%와 4% 차이고요. 페널티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페널티가 마이너스 13%. 남성이 더럽게 하고 다니면 여자가 더럽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 3배 이상 가혹하다는 거예요. 남성은 외모 관리가 잘 안 되면 공격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 페널티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남성에게 있어 외모 관리가 매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평타를 치기 위한 방어 전략을 띈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성은 뭐예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득인데 좀 그냥 그러고 다닌다 그래서 디스어드밴티지가 매우 페널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내면에 대한 윤리적인 우리의 가치 판단과는 굉장히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소한 부탁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실험이 있는데 길을 묻거나 편지를 붙여달라는 이런 간단한 부탁 있죠. 그것도 외형을 깔끔하게 한 사람에게 더 흔쾌하게 수락이 되었어요. 공항에서 돈을 빌리는 실험에서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엉망으로 입은 사람보다 무려 2.5배나 더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요, 외모가 성공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맞는 깔끔한 외모는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다시 자신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높아진 자신감은 다시 업무 성과와 사회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이게 다시 초기 외모 이점을 강화하는 학습이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복리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외적 모습은 단순한 성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넘어서 성공을 적극적으로 생성하고 증폭시키는 어떤 이 초반의 격차를 만드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그 외모지상주의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외모가 개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거랑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병폐가 있다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 외모로 인한 인지 편향을 겪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만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외모로 인한 인지 편향이 뭐냐면 지금 사회에 등장한 또 다른 심각한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외모지상주의의 병폐가 단순히 이제 개인의 호불호를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회 전반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어요. 채용시장에서 불이익, 법정에서 피고인의 외모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인의 정책보다 외모가 지지율을 좌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죠.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애들이 못생긴 애랑 짝꿍이 하기 싫다 이런 말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K-팝이나 결국 외모의 관리로 뜬 나라잖아요. 그쵸? K-뷰티, 플라스틱 서저리,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가 외모라는 비본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고, 이게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휴리스틱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외모에 대한 압박이 어떻게 돼요? 개인에 대해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부과합니다. 끊임없이 외모로 평가받는 사회 분위기가 뭘 만들어요?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증, 섭식장애, 이런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미디어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이나 자신의 실제 모습 이 사이에서 괴리가 굉장히 이제 고통을 안겨주고, 그런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려면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엄청 커지는 거예요. 화장품, 의류, 피부과 시술, 성형수술, 천문학적 비용이 지출되죠. 우리나라의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한 외모 관리를 위해서 1년에 거의 한 200만 원 돈 지출하는 걸로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해요. 특히 저소득층한테는 이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외모가 또 다른 형태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인간은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외형으로 평가하지 않는 순간 더 높은 능력의 사람을, 저평가된 사람들을 더 원활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개인의 내면, 능력, 이게 유일한 평가 기준이 돼야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외모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실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하려면은 능력과 인성이 올바르게 평가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제가 이게 왜냐면 앞에 부분이 너무 실험 결과가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외모 군비 경쟁이 되면은 코스맥스 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콜마랑. 그런 압도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모 관리의 개념을 어떤 선 이상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보면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재정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자기의 목표와 능력에 부합하는 첫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언어적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인상, 분위기, 청결함, 옷차림, 이런 거가 업무상 관계에서는 훨씬 더 큰 그 외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진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페셔널리즘, 자기 존중,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그거에 대한 외모 관리를 얘기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정말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너무 평범해요. 수많은 30대 남자 중에 한 명일 뿐인걸요. 저는 수많은 40대 여자 중에 한 명일 뿐인걸요.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만 갖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게 됐을 때 차별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 방법을 지금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차별화를 만드는 방법과 그다음 그걸 이용한 훈련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이에요. 나로부터. 어떻게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건입니다. 만약 평범하지 않다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평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다. 이게 맞아요. 만약에 비슷한 사람이 없이 내가 평범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1번 뛰어나거나 또는 2번 뭐 열등하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 단어가 미워가지고 뭐라 할까요? 안 뛰어남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예요. 근데 극단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평범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이 평범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랑 비슷한 사람. 이거는 크리에이터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맞죠? 뛰어난 사람이나 안 뛰어난 사람이나 이게 극단값에 있을수록 정말 많이 먹어서 내가 진짜 쯔양 같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적게 먹어서 소식자가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 이거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유튜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 뭐냐면 시청자로서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자기가 속한 그룹 집단에서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청자를 모으기가 어려워. 그러면 이 시청자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범함을 활용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한 가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맥락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홈 화면이 있죠. 홈. 이 핸드폰 화면 보이시죠? 이 핸드폰 화면에 보시면은 그냥 유튜브 들어오면 뜨는 거 있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해요? 썸네일을 본단 말이에요. 썸네일. 홈화면에 들어와서 썸네일을 훑다가 요 사이에 스크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 보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어떤 게 있어요? 터치라는 행위가 있죠. 이 뒤에 수많은 단계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배워보자는 거예요. 근데 홈화면에서 썸네일에서 영상 보기지 우리가 영상에 어떤 내용을 있는지 먼저 알고 썸네일을 나중에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비디오들 있죠. 비디오들의 내용은 기억이 나죠. 근데 썸네일이 기억나요? 썸네일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 봤던 영상 뭐였더라? 하고 찾으려고 해도 어때요? 썸네일이 생각이 안 나요. 왜? 썸네일을 홈화면에서 썸네일을 인지하고 이 스크롤 하다가 멈추고 터치하는 데까지 한 1초가 안 걸려요. 딱 봐서 인지하고 클릭하는 데까지. 굉장히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썸네일은 뭐예요? 본능적이고 즉각적이에요. 여기에다가 호소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영상 보기에서는 이게 10점이라 그러면 이게 점점 9, 영상이 길어질수록 7, 6, 5, 4 긴 영상일수록 아주 즉각적인 자극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고. 요 맥락을 이해해야지 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홈화면, 썸네일, 영상 보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실제 아무리 좋은 영상이더라도 자 요거 좀 나중에 여러분들 구독 눌러 놓으시면 요런 꿀팁들 오늘 같은 이야기들 제가 드릴 테니까 다시 홈화면, 썸네일, 영상 보기, 스크롤, 터치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 터치, 요 고객수 이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고객들이 본능적,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썸네일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습.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썸네일 샘플 중에 고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시청자예요. 시청자들이 어떤 썸네일에 본능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 유튜브에서는 이 안에 부분 있잖아요. 이 안에 내용이 좋아도 노출을 많이 줘요. 알고리즘이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요 터치가 많이 돼도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상이 재밌어서 그런 건지 썸네일이 좋아서 그런 건지 뭔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같은 거 쓰면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학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배우고 이게 익히는 거잖아요. 배울 것이 없고 익힐 것이 없으니까 계속 내용만 생각하니까 내가 저런 내용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2번이에요. 이게 1번이고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두 개가 맞닿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자, 홈화면, 썸네일, 영상 보기에 올 때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부분 그거를 담당하는 것이 이 썸네일이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내용이 좋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썸네일이 좋아서 된 건지 내용이 좋아서 된 건지 알기가 헷갈린다. 심지어 그 시청자들이 이 썸네일을 좋아했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럼 그걸 우리가 왜 알려고 그러냐? 그 썸네일을 기반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어떤 썸네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채널들 데이터 내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그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한테 가서 클릭률 높은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에서 중요한 거는 한 문장으로 그냥 생각하면 썸네일의 가치가 높다. 나는 평범하다. 그냥 문장으로 그냥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이거 3번. 그 썸네일을 배우고 익힌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유튜브 입장을 고려해보자.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왜 썸네일이 중요한가에 대한 보강 논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다가도 뭐가 떠요? 광고가 떠요. 그러면 그 광고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어떤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이 썸네일을 클릭하기만 하면 재생되는 거. 터치죠, 터치. 정확하게는 터치하자마자 시작되는 광고. 프리롤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좋으면 미드롤 광고가 나와요. 그럼 다 보고 나면 엔드롤 광고가 나와요. 그죠? 이 세 가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광고 나오잖아요. 그다음 보다 보면 또 광고 나오잖아요. 그다음 끝에 뭐 나와요? 엔드롤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청자 숫자가 어때요? 시청자 숫자라는 건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막 뷰어의 숫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뷰어 숫자가 시간 경과 여기 0이고 그 언제 제일 많아요? 이 클릭하고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일로 볼게요. 이 셋 중에 광고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 입장에서. 유튜브는 시청자들이 광고를 볼수록 돈을 버는 구조예요. 맞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광고를 보면 뷰당 돈이 구글한테 일부가 가고 그 다음에 일부가 누구한테 가요? 크리에이터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글이 그래가지고 돈을 여기서 버는 입장이에요. 유튜브 입장이.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뷰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면 제일 많이 보는 거, 돈 제일 많이 되는 거 이거 들어오자마자 재생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뒤에 붙어있는 이 내용의 가치와 상관없이 클릭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유튜브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떼주지도 않아. 거의 시청 시간이 일부 이상 되지 않으면 프리롤 광고가 재생됐지만 유튜버한테 안 준다고요. 광고는 시청 시간과 관계없이 재생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내용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그 앞에 들어오게 하는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썸네일이 중요해요? 썸네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썸네일을 어떻게 훈련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느냐? 바로 이게 힌트가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유튜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봤던 것에서 시작해요. 내가 봤던 것이 뭐 이런 뛰어나거나 안 뛰어나거나 이런 거겠죠. 그 어떤 분야에. 그쵸? 그런 걸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내 시청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봤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지금 여기 컴퓨터 화면밖에 없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유튜브의 내 데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뭐 있어요? 유튜브 시청 기록이라는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얼만큼 받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려드리는 15분짜리 실전 훈련을 한 3달만 해보세요. 유튜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훈련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청 기록에서 여러분들이 시청했던 바로 그 비디오의 썸네일을 캡처합니다. 나는 내가 만약 평범하다면 여러분들이 취향이 특이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범하면 그게 돼. 나와 비슷한 사람, 만약에 특이하면 특이한 사람이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만 공략해도요. 유튜브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한 70%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7,000명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다면 나 자신의 취향만 제대로 타겟해도 엄청난 유튜버가 된다고. 한 구독자 1만 명? 그거 가는 거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내 결이 아닌 걸 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건데 그것도 훈련을 해야죠. 그것도 훈련을 하는데 일단은 요 방식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기록에서 썸네일을 먼저 봅시다. 그 썸네일을 캡처한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면 유튜브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기록이라는 걸 해보자는 거야. 기록. 그 썸네일 옆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내가 어떤 무의식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 클릭하고 싶었지? 맞아. 나 그때 감기 걸렸었어. 그래서 나 클릭했던 것 같아. 왜냐면 비타민C 막 이런 거를 내가 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어떤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봤어. 그리고 그 이득을 좀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궁금증 때문에 봤어. 궁금증 때문에 봤어. 아니면 세 번째 어떤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봤어. 본능적으로 뭔가 봤어.
이쁜 여자가 나와서 봤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뭔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공감이 됐어. 그냥 심심해서 봤어가 아니라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게 뭐예요? 유튜브 자체 원래 심심해서 보는 거야. 근데 이유를 쓰라 그랬더니 심심해서 봤어요. 그건 유튜브를 보는 이유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왜 그랬냐고. 저는 원래 코미디 채널 좋아해요. 그럼 코미디 중에 왜 그거 보냐고. 왜? 남들 다 보니까 그랬어. 남들이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 왜 다 볼까? 뭐냐면 이거는 썸네일이라는 건 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화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배워져요. 히트한 인플루언서들 중에 일부는 이거를 그냥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롱런 하는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이것을 의식화 작업을 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것도 그럼 남들 왜 볼까? 이거 뭐 킹 받는다는 댓글을 보고 싶어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하여튼 구체적으로 내가 보는 거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보면은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뭐냐면 나로 대표되는 파괴. 이것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썸네일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한 1만 명까지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만 모아도 10,000명은 돼요. 전국에. 근데 이 10,000명을 모았을 때 이것이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점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았을 때 지금 썸네일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썸네일은 주에 한 편 만든다고 했을 때 6개월 안에 클릭률 10%는 한 번은 찍어본다를 목표로 해야 돼요. 사람들 뭐가 문제인지 몰라. 나 클릭률 막 2% 3%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런 훈련 과정을 강제화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감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는 분야랑 내가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 그런 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랑 그냥 같이 하는 게 더 빠르긴 빨라요. 왜냐면 데이터가 다양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훨씬 더 권장드려요. 이게 뭐냐면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나는 이런 취향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원고를 쓰기도 어때요? 내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쉽다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원고를 쓰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난 좋아하는 게 근데 좋아하는 거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평범해서요. 평범이 무슨 도망치는 그런 것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청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 사람 가가지고 핸드폰 뺏어가고 시청 기록 봐봐. 좋아하는 걸 말하기 부끄러워요가 더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감히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유튜브를 100편을 봤으면서 좋아하는 것에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럴 필요 없다. 근데 여튼 이 방식으로 오늘 배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좀 빠르게 성장되고 싶다. 나는 뭔가 승부를 보고 싶다. 승부를 보고 싶다. 내가 뭔가 유튜브에 올인하고 푹 젖어서 한번 내가 이거를 진짜 주원규가 하는 방식을 진짜 탈탈 털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실 이런 맛배기 강의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강의들을 준비해놨으니까요. 와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성과를 어떤 기간 동안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제가 고정 댓글에 설명하는 페이지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 설명하러 가서 보는 거는 공짜니까 지금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